선생님, 네. 혼인신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통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혼인신고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네. 선생님은 정말 이 남자친구가 정말 한 3개월 정도든 5개월 정도든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호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네. 혼인신고를 선생님은 하고자 하는 분이장가요? 어때요? 혼인신고를 한다고 그래도 3개월이나 뭐 4개월 너무 짧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래. 저는 이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내가 드는 쪽으로 찬성 쪽이거든요. 그래. 네. 네. 이유는 뭐예요?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유는 이제 그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고, 네. 네. 아무래도 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일단은 서로 싱글로 만난 상태에서 뭐 같이 살아도 그게 뭐지? 사실혼인가 뭐 그런 게 네.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안 해도 뭐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가 보면은 그 가족으로서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할 때도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러한 역할을 못할 때가 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는 찬성인데, 좀 더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겠죠. 그럼 네. 3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 정도면 조금 짧은 거네요. 그죠? 예, 짧죠. 그렇게 빨리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 아, 있겠죠. 그럼 예를 네. 들어서 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은? 1년 정도 지나서 그 네. 정도면 이제 서로가 어느 정도 마음이 합해지고 서로 상의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럼 남자친구는 싫어하고 서로 모든 건 다 좋고 교제도 잘 네. 되고 하는데 네. 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이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럼 뭐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시고 그러면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거는 그분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상대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은 굳이 그 여성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네. 어떤 지인분이 네. 알려줬는데요. 그 네. 여자분은 무조건 3개월 정도 교제를 한 후에 3개월 정도 되면 우선 안전장치 차원에서 꼭 해야 아, 된다라고. 그건 조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네. 그러냐 주장을 왜 3개월을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왜 3개월을 고집을 네.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자기가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남자 집에 네. 합가도 간 상태고 들어간 네. 상태고 네. 그럼 자기는 막말로 교제를 하다가 네. 혼인신고도 안 해놓고 네. 남자친구가 우리 그냥 헤어지자 서로 안 맞다 그러면 자기는 네.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기분. 회사도 정리를 아. 했지. 그런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헤어지자 그러면 자기는 직장 다니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아. 그런 안전장치 차원에서 그 네. 여자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이 어떤 합의가 안 된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3-4 개월 뭐 이런 짧은 기간에, 그리고 뭐 자기가 계속 다녔던 직장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모든 거를 그렇게 좀 약간 성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혼인신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 여성분이 조금 일 처리에 있어서 조금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그렇죠. 생각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이 조금 가볍게 혼인신고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분도 일부 계시는데 사실 네. 혼인신고를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네. 어떤 지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여자분이 혼인신고를
남자분이 하자고 해서 여자분이 그냥 오케이 네. 해서 혼인 신고를 한 3-4개월 만에 했어요. 네. 근데 남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네. 남자분이 목적을 갖고 여자분한테 이렇게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접촉을 네네네. 네. 그 남자분은 큰 재산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여자분은 약간의 집도 있고 약간의 재산이 네. 있는데 그 여자분은 그냥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고 남자분을 믿고 그냥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 그 혼인신고를 이제 여자분이 해주고 남자분하고 이렇게 하고 남자분이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돌변을 한 거예요. 아. 어떻게 돌변을 했냐면은 네. 남자분이 교제를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되게 다정다감하고 좋은 아. 사람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혼인신고 여자분이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을 괴롭히는 거죠. 네. 예, 막 욕설도 하고, 아유. 예, 뭐, 이제 주정도 좀 하고, 여자분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네. 이제 이혼을 해달라. 아무 네. 조건 없이 그냥 이혼만 해달라. 근데 남자분이, 네.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그렇게 쉽게 해줄 것 같냐. 와. 그렇게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뭘 원하냐. 여자분이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분이 네.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내가 뭐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다. 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5천을 요구했대요. 아. 그래서 혼인신고라는 것이 가볍게 네.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이제 그 맞아요. 지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네. 좀 더 신중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반대인 경우도 또 있다라고 아,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남자분이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해줬는데 여자분이 이제 네. 돌변을 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막 네. 이렇게 막 가출도 해버리고 아이고. 왜 막 며칠 동안 막 안 들어와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네. 너무 화나는 거죠. 화나죠. 그 여자가 또 성질 부리면서 막 욕설로 막 아이고. 응대하고 막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자분이 이제 또 막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까 여자분이 네. 또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냐, 나 못 해주겠다,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또 남자분이 또 금품을 또 이렇게 주고 서로 이렇게 또 이혼 아. 사례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참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어떤 그러네요. 이야기 네, 듣고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네. 꽤 있나 봐요. 네. 아, 참. 근데 저는 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털릴 게 없으니까요. 네?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재산이 없어요. 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네. 가져갈 게 없어요. 아. 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뭐 서로 그것을 참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떠한 이해가 되기는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네. 구독자분께서도 이런 걸 네. 조금 참고를 해서 혼인신고를 그냥 가볍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네. 신중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60 정도 넘은 분들이 대부분 네.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진 조그만 재산까지 네. 여자분한테 털리거나 남자분한테 털리면 정말 재기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고 다 털려버리면 정말 길거리에 폐기를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안 네. 되니까 정말 여자분, 네. 남자분 교제를 하실 때 참 조심조심 네, 네. 하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좋은 예를 들으셔서 네, 네, 참고하시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선생님이 혼인신고는 하실 거죠? 저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가족이라는 어떤 울타리를 만드는 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뭐 그걸 상대가 지금 없는 상태고 네, 상대가 만약에 이제 나타나서
저랑 교제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제 확인을 했으면 서로 합의하에서 하는 거지 뭐 여자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과연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예를 네. 들어서 선생님이 혼인신고를 네. 했는데 남자분이 정말 네. 선생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잘 아무 문제 네. 없으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또 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손실은 안 일어날 건가 걱정이나 저요? 없어요. 저도 뭐 가진 게 없기 아, 때문에 별로 틀릴 것 저는 같다고. 저는 근데 네, 이제 우리 선생님도 뭐 웃자고 하신 소리겠지만 이게 저는 물질보다 저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평생 살아온 일을 내가 해봤던 일 그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우스운 꼴로 바뀌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까지는 내가 어쨌든 저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세월이거든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혼인신고는 저는 이제 만약에 끝까지 갈 사람들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적으로 물론 이제 같이 살게 되면 사실혼이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서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또 그런 보호 장치도 된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상대방이 내가 이제 이렇게 원하고 서로 그래야 되겠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생각은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예. 굳이 뭐 그것 때문에 뭔가 불협화음을 이루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제가 남자를 만나서 혼인신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또 안 사깁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역시 또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예. 그리고 아, 네, 이혼도 쉽지 않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겁도 나기는 해요. 음, 그래서 저는 뭐를 뭐 털리고 안 털리고보다는 저는 이게 사람이 이혼할 정도면 굉장히 그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둘이 이런 경우도 이제 꼭 싸워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꼭 뭐 싸워서 막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경우는 크게 없어요. 네, 네, 저는 그렇거든요. 네, 네, 서로의 가는 뭐 길이나 아니면 뭐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뭐 정말 혼신까지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힘들어지면 그리고 상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혼인신고가 굉장히 그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네. 그래서